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 그러니까 김만배와 이재명이 배후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대선 공작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이건 하늘이 도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신봉수조, 새로 수원지검장에 임명이 된 신봉수가 취임사에서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빠져나가지 못한다. 놓치는 것이 없다. 이게 해석을 하자면 지금 수원지검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늘의 천벌은 정말 천벌이 없는 것 같지만 꼭 천벌을 받아야만 할 사람은 그 천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송은재TV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윤재옥이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이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대선 공작을 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정교하다고 믿었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참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부산저축은행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이 수사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책임이냐 윤석열 책임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걸 가지고 김만배는 또 가짜뉴스를 만들었을까? 이 흔히 사기꾼들, 가짜뉴스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서 이걸 완전히 왜곡을 해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참 이 사기꾼들, 가짜뉴스, 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참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잘 모를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바쁘니까 잘 모르고 또 잊어버린다. 이걸 이용해서 계속 사기를 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김만배의 가짜뉴스,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수사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 무마가 누구 책임이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 개월 전에 이 대장동 비리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이렇게 합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해서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되면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를 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그게 이제 12월 되면 돌아옵니다. 12월이 되면 민주당은 지금 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중심 주제로 부산저축은행을 지금 또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겠다 이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또 특검을 주장을 하면서 총선까지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지금 김만배의 가짜뉴스 이 부분도 부산저축은행이 윤석열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김만배가 이건 자인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꼬투리를 잡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산저축은행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까지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간단하게 왜 여기에 문재인이 관계가 되고 윤석열이 관계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부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만 명에 가까운 부산 시민들이 부산저축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분식 회계를 통해서 뻥튀기 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불법 대출을 했습니다. 뭐 건설을 비롯해서 많이 불법 대출을 하고 이 자기들끼리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인데 돈은 없는데 계속 분식 회계로 계속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만여 명이 5조 원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 부산시가 발칵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당연히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이 부산저축은행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1970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상호신용금고인데 정식은행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신용금고인데 계속해서 이 불법 대출이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이 불법 대출건을 무마한 건이 있었다. 그때 사건을 무마를 해줬나? 무마가 됐습니다. 결과는. 문재인이 어떤 전화를 했느냐? 이게 먼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재인 책임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여기에 연루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11년에 이 부산이 발칵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대검 중수부에서 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수사에 나선 팀 안에 중수부 과장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중수부 과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마해 준 것 아니냐 계속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소상히 밝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불법 대출 금액은 수조 원입니다. 그 가운데 대장동 일당에게도 1,100억 원의 불법 대출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불법 브로커인 조우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죠. 윤석열 후보, 윤석열 검사의 말은 조우형을 모른다. 그 다음 대장동 이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 이외에도 지금 건설업체나 이런 불법 대출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사하기에 바빴다. 수조 원이나 되는 이 불법 대출. 그 가운데 대장동의 이 1,100억 원은 왜 수사를 할 수 없었느냐? 소위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하죠. P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권에서. 대장동처럼 이렇게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 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대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이 PF의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봐야 이게 부실이 되는지 부실이 되지 않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업자에게 부산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부실인지 부실이 아닌지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돼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수부에서 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대장동 불법 대출 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검사는 조우형을 알지도 못했고 또 윤석열 중수부 과장이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무마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윤석열 후보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재명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커피를 왜 타줬느냐, 대장동 불법 대출을 왜 무마시켜 줬느냐 계속해서 흠집 내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저축은행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 저축은행이 못 받는 돈들, 상환을 받지 못하는 많은 돈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의뢰를 했던 이 변호사가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였다라는 겁니다. 59억 원의 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이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돈을 받아주는 그 대리 역할을 문재인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이 법무법인 부산입니다. 거기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비리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문재인 쪽에서는 윤건영이 나서서 2013년도에 이 문재인의 관련 여부가 수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 수사 결과 무혐의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의 비리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이 변호사로서
이 돈을 상환받는데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한 것, 이건 과거에 2003년도에 자신이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사건을 무마해준 이 의혹부터 그 인연으로 지금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에 관련해서 윤석열 검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김만배 자기의 입으로 지금 70분 녹취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조우영이 만난 사람은 윤석열도 아니고 다른 뭐 검사도 아니고 윤석열 밑에 있는 박모 검사도 아니고 검찰 직원들을 만났고 그 커피를 얻어 마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모두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의 책임 부분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남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는 12월 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또 주장을 할 겁니다. 그냥 뭐 이판사판입니다. 민주당은. 그때 딱 잘라서 부산저축은행과 윤석열은 전혀 관계가 없다. 부산저축은행으로 이 대장동 수사 무마건으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을 하려면 문재인을 특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 김만배 이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입니다.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짜고 뉴스타파가 이 짜깁기를 해서 인터뷰를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줍니다. 이 뭐 사이비 기자들, 기자 출신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말을 전체를 들어보면 윤석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야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박영수를 끼워 넣습니다. 말씀드린 이 불법 브로커 조우형의 변호사가 박영수였습니다. 그래 박영수와 윤석열이 친하니까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겁니다. 가짜뉴스를 만든 거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뉴스타파의 이 가짜뉴스를 뺏긴 많은 언론들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오보였다. 또 이거 부산저축은행 이 의혹 부분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문재인 이름도 나오지만 윤석열 이름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 박영수도 있었던 건 분명한 게 아니냐. 이 의혹 제기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의혹 제기가 너무 과장됐다면 그건 단순한 오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짜뉴스와 오보의 차이는 고의성의 차이입니다. 이 거짓말인 걸 알고 이 가짜뉴스를 어떤 의도를 갖고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의도를 갖고 퍼뜨린 겁니다. 정말로 이게 김만배와 신앙님도 모르고 이런 뭐 녹취록을 만들었고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걸 뉴스타파도 언론으로서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사를 이제 해가면서 이 가짜뉴스라는 걸 밝혀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저축은행은 윤석열 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만배는 알고 있었고 김만배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신앙님이 알고 있었고 그 녹취록을 본 뉴스타파는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우영도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뉴스타파를 뺏긴 언론들, JTBC 모두 다 확인 취재를 했는데 오보였다 합니다. 확인 취재를 했는데. 확인 취재 안 해도 됩니다. 그 녹취록만 보면 윤석열 후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나옵니다. 또 조우영이 윤석열 검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1시간까지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JTBC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오보입니까? 그런데도 이게 가짜뉴스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분리해 가야 되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과 윤석열 검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김만배도 알고 뉴스타파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 김만배, 신앙님 또 가짜뉴스를 퍼뜨린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각종 가짜 언론들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고의성을 갖고 선거 공작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 가짜뉴스를 갖고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에 부산저축은행이 있는 겁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이 사건에 정말 윤석열 검사는 이름만 들어가 있을 뿐, 이 사건을 수사한 중수부 과장으로 이름만 들어가 있을 뿐, 당시에 대장동 불법 대출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우영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된다면 문재인이 관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 부산저축은행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재옥이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 하늘이 도운 것이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운 것이다.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